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계 중 하나인 결산 정리 분계. 딱 이 10가지 분계만 기억하시면 결산 분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장입니다.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 6번 결산 정리 사항 문제에 출제되는 분계는 유독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는데요. 결산 정리 분계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딱 10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결산 분계가 어려우셨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결산정리사항 문제의 실무 문제 6번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지금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1번 기말결산일 현재까지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15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 처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 문제의 뜻을 해석해보면 올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돈으로 받지 않은 거죠. 만약에 돈으로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겠죠. 하지만 돈으로 받지 않아서 지금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회계에서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단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번에서 해야 하는 분계는 대변의 이자 수익,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 수익 발생으로 15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받지 않았으니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아직 못 받은 수익,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150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기간이 지난 이자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수익은 우리 장부에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발생으로 써주고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써준다. 기억해 주세요. 2번 상품 보관을 위하여 임차한 창고의 월 임차료는 5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X1년 12월 1일부터 X2년 11월 30일까지이며 여기서 X1년은 올해 단기라고 보시면 되고 X2년은 내년 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임차료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분계를 하라고 하는 거냐? 우리는 지금 12월 31일인데 건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면 11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죠. 그러면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개월에 해당하는 올해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임차료는 올해 장부의 임차료 즉 비용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분계는 차변의 비용 계정 과목 임차료 50만 원 이렇게 비용 발생으로 적어서 비용을 증가시켜주고 지금 실제로 이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날은 다음 달 10일 즉 내년 10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단기에 해당하는 이 임차료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 발생으로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미지급 비용 50만 원. 그래서 올해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 중에 아직 안 낸 부분은 현금으로 아직 안 냈다고 하더라도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차변에 해당 비용 계정 과목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3번 X1년 7월 1일 1년치 주차장 임대료 48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하여 전액 선수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하고 음수로 계산하지 말 것. 지금 우리는 항상 나는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계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1일에 어떻게 분계했는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7월 1일에 주차장 임대료를 전부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480만 원, 48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먼저 받은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 480만 원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하지만 회계에서 발생주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이 기간 즉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부에 임대료 수익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하고 내년에 해당하는 즉 내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주차장 임대료는 올해 12월 31일에 보고가 될 때는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적혀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중에 7월 1일에 이 돈 받은 거를 전부 다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처리를 했죠. 그러면 지금 해야 하는 수정 분계는 선수 수익 480만 원 중에 선수 수익이 아닌 것, 단기분해에 해당하는 것을 차변에 선수 수익이라고 적어서 선수 수익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올해 임대료 수익 발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먼저 적어보면 선수 수익을 감소시켜야 하니 차변에 선수 수익,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올해 단기분 걸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480만 원 곱하기 1년 치니까 12분의, 자, 올해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7, 8, 9, 10, 11, 12 6개월에 해당하죠. 그래서 12분의 6, 즉 절반인 240만 원이 임대료로 적혀야 되는 금액이겠네요. 그래서 차변의 선수 수익 240만 원을 감소시켜주고,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 발생으로 24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회계장부에 최종적으로 보고가 될 때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이 240만 원, 그리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이 240만 원 이렇게 적혀서 보고가 되어야 하겠죠. 4번 4월 1일 영업부 사무실에 12개월분 임차료, 임차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전액 자산 계정인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기말수정 분계하시오.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1일의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월 1일에 임차료, 월세를 낸 거죠. 보통예금으로 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2,4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체하고 자산 계정인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니 차변에 선급비용이겠네요. 선급비용 2,400만 원.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는 지금 X1년 12월 31일이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차료는 장부의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장부에 적혀야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에 해당하는 이 임차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장부에는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계정 과목으로 보고가 되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4월 1일에 회계 처리할 때 전부 다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선급비용 중에 선급비용이 아니라 임차료 계정 과목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걸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즉 대변에 선급비용, 선급비용을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임차료, 이렇게 비용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금액을 계산해 보면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올해 거를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2,4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올해 거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니까 12분의 9,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선급비용 2,400만 원 적힌 것 중에 1,800만 원을 빼주고 차변의 임차료, 비용 발생으로 1,8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 12월 31일에 보고서를 봤을 때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4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 즉 1,800만 원이 임차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써져 있어야 하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600만 원은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써서 보고가 되어야 하겠죠. 5번,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단기 중에 사용한 금액은 7만 원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기말이지만 기중의 분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중에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변의 현금, 그리고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을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그리고 사용해서 없어진 부분은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소모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단기 중에 사용한 금액인 이 7만 원을 소모품에서 감소를 시켜주고 소모품 B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감소 7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소모품 B 7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결산일 현재 마이너스 통장인 보통예금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80만 원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내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 더 돈을 쓸 수 있는 개념의 통장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난 만큼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실 때는 이 마이너스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80만 원이니 보통예금을 80만 원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 기업은행 8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결산일까지 현금과 부족 10만 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는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있을 수도 있고 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변 대변 중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상으로 봤을 땐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합계잔액 시산표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날짜를 12월 31일 이렇게 치신 다음 현금과 부족 여기 계정 과목에 지금 금액을 보니 차변에 발생을 해서 잔액이 차변에 이렇게 남아있죠. 이 말은 즉 차변에 현금과 부족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산일 기준으로는 이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을 없애줘야 하니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과 부족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 자리이니 잡, 손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단기 중에 단기 운영 목적으로 주식회사 기유의 발행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1,500원에 취득하였으며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한 주당 1,600원이다. 단 취득 후 주식의 처분은 없었다. 이 문제는 단기매매 증권의 가격이 변해서 기말에 평가를 하는 문제인데요. 기중의 분계를 생각해보면 자, 기중에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을 했을 때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1000주 곱하기 취득한 가격 1,500원.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액면 금액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0주 곱하기 1,500원에 취득했으니 15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상황이죠. 차변에. 그런데 기말이 돼서 가격이 변해 계산을 해보니 한 주당 1,600원이 됐네요. 즉 단기매매 증권이 16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미 150만 원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가한 금액인 10만 원만 추가로 더 장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즉 분계를 할 때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을 때 이익이 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평가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면 평가 손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만약 이익인지 손실인지 헷갈리시다면 내가 입력해야 하는 자리가 수익 자리인지 비용 자리인지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9번 기말 현재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하다. 자, 인출금 계정 잔액도 차변에 있을 수도 있고 대변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에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인출금을 찾아보면 되겠죠. 날짜는 12월 30일 여기로 날짜는 12월 30일로 검색해 주시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밑에 자본금 분류에 인출금이 이렇게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인출금이 대변의 합계칸에 있다는 건 대변에 발생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잔액도 대변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대변에 있는 인출금 잔액을 차변에 써서 없애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분계를 했을 땐 차변의 인출금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인출금 계정 과목을 감소시키고 없애주고 자본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금액도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외화 문제입니다. 기말 외상매출금 중 미국 브리즈사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 미화 2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다. 외화 문제 풀 때는 순서대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외화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걸 먼저 구분을 해주세요. 자, 지금은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외화 자산이죠. 첫 번째로 외화 자산인지 외화 부채인지 구분을 해주신 다음 지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면 차변에 적혀 있겠구나. 그러면 차변에 이렇게 외상 매출금 그리고 금액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월 31일 기준의 환율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12월 31일 기준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화 자산은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장부에 적어놓은 외상매출금은 2천만 원인데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계산해보니 2,200만 원, 즉 200만 원이 증가했죠. 우리가 해야 하는 수정분계는 200만 원을 증가시켜주는 수정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니 차변에 외상 매출금, 브리즈사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 자리죠. 외화 환산 이익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차변 자리, 즉 비용 자리에 써야 한다면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했던 모든 분계들은 일반 전표 입력 날짜를 12월 31일로 해서 구분의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 주시면 결산 문제에 대한 분계 입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결산분계에 대해 10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시험 공부를 응원하는 혜원장이었습니다. 안녕.